네, 지난 주말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이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일 관계의 황금 시대를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된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위비 그리고 관세 등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이지평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대미 투자 규모를 1조 달러로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이러한 점을 필두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약속을 일본이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조 달러로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한 일본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극이 7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LNG, 액화천연가스를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이것을 막대한 규모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의 개발에 대한 합의도 원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 분야가 대미 흑자에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타 자동차라든지 이수즈 자동차가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규모를 확대하거나 신규로 공장을 건설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으로서 우주 개발, 그리고 AI,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팅 이런 분야에서 미일 간의 협력을 하는 체제에 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일본의 미국산 LNG 대규모 수입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 또 우주, AI, 양자 컴퓨팅 분야 관련해서도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은 걸로 압니다. 네, 그런데 일본 이시바 총리는 9일 NHK TV에서 트럼프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내후년까지 트럼프 일기 때 2배를 올리기로 이미 약속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다른 메시지를 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발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일본은 2022년에 방위비를 GDP의 1% 수준에서 2% 수준으로 2027년까지 올리기로 돼 있고 착실하게 방위비를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상의를 하면서 합의하에 증액을 하고 있고 2027년에는 2배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성과로서 가시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2027년 이후에 방위비에 관해서는 야당하고도 합의도 돼야 되고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분명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 증액을 계속하고 있고 규모 자체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방위비의 GDP 비중이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본보다 훨씬 많이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증가 추세가 일본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늘리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기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비가 늘어나면은 경제 측면에서는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이제 낭비가 되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위 산업을 키운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강화하면서 미국의 안보 확대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위비 증액에 대한 요구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위비 산업을 좀 더 육성하고 또 수입도 하는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여러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대미 흑자를 낸 우리나라도 또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도 분명히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이거가 조금 분명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품목마다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으면은 미국도 해당 국에 대한 관세율을 높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방식으로는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갖는 품목이 있으면은 미국도 다른 품목에서 법적으로 관세율을 올리겠다. 이러한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평균 관세율을 측면에서 미국보다 높은 나라에 대해서는 평균 관세율을 올리겠다.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이면은 경제에 대한 충격은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좀 보면은 FTA를 한미 간에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높은 품목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다만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일부 품목이 굉장히 높은 관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 이제 딜을 한다든지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쌀이라든지 사과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높이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우리가 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래서 딜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다만 물론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도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딜을 하면서 일본처럼 어떤 부분에서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찾아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컨트롤 타워가 약간은 붕괴된 상황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권한대행이 오늘 경제 현안 간담회를 통해서 상황 파악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본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2달 만에 150엔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G10 10개국 통화 중에서 독보적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강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본 경제가 그나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일본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정상화하겠다. 0.25%의 전체 금리를 이번에 0.5%로 올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보다 우에다의 추가 인상 기조에 반응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새해부터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면서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OJ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엔캐리 청산 우려 다시 살아날 걸로 보시는지요? 네. 작년에 엔캐리가 굉장히 확대되다가 하반기에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지금은 추가금리 인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엔캐리, 즉 일본 자금을 대출을 받으면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엔캐리 자금이 누적되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엔고가 반전되는 그런 압력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본 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엔고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일본 은행이 심리적인 경기에 대해서 심리적인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1%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의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에 엔고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실질 금리로 보면은 일본 물가가 지금 2%에서 3%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1%까지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일본 엔화를 예금하면은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실질 구매력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라든지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도 늘어나고 있어서 급격한 엔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 약세가 나오고 그렇다면 한국의 원화 강세가 또 이뤄지는 성향이 보이면서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이 미칠 걸로 좀 보이실까요? 네, 엔고가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안전세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불확실성이
국제 금융 시장을 흔드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이제 안전적인 상황 하에서 완만하게 엔고가 되면은 우리 원화도 일정하게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 다만 원 대비 엔화의 가치는 다소 높아질 수가 있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외채 부담이 줄고 그리고 일본하고 경합하는 품목에서는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가 우리로서는 이제 뭐 낙관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평 항공외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